여러분 중에서 눈떨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눈떨림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눈떨림 이외에도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 전혀 아닌데도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라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증상이 생기는 원인 판단을 잘못하면 건강이 회복될 수 없겠지요. 오히려 잘못된 영양제 섭취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이유로 눈떨림, 수면장애, 심장박동 이상 등이 생기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그네슘 복용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먼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진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한번 차례차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부정맥과 같은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고 혈압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증상은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먼저 태어민처럼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성들의 경우에 생리로 인해서 혈 부족 때문에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혈과 진액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은 열이 위로 상승하는데 이 열이 심장을 자극해서 부정맥 등의 심장 박동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 태양인 금 체질과 같은 양적 체질인 사람들이 인삼, 공진단, 녹용, 흑염소 등과 같은 열이 많은 건강식품을 과다 섭취했을 때도 이 심장이 열을 받아서 요동치면서 부정맥 등의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정리하면 부정맥과 같은 심장 박동 이상은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실제로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족한 혈액만 잘 조성해주면 관련 증상이 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품 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수면 장애가 나타나거나 이 눈꺼풀 떨리는 등의 가벼운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의 이런 효능 때문에 이 눈꺼풀 떨림이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가장 먼저 마그네슘부터 복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수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위허약으로 인한 과도한 생각 때문. 자, 두 번째, 교감신경 항진으로 이 몸과 마음이 들뜨면서 나타나는 문제. 세 번째, 혈과 진액 부족으로 생긴 열이 위로 상승하면서 뇌를 자극해서, 또 네 번째, 이 간 기능이 약해서 뇌의 이 먹이가 되는 포당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섯 번째,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상승하면서 이 뇌를 자극해서, 자, 여섯 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감기 울결 때문에, 자, 일곱 번째, 간열 부족과 간 기능 허약으로 이 간에서 생긴 열이 상승해서 등의 불면증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을 한 가지, 특히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렵긴 하죠. 무엇이 문제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871 연구소에서 한번 실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해소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이 눈꺼풀 떨림에 효과가 있다는 말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눈꺼풀은 한의학에서는 비장과 위장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은 미세한 근육의 힘인데, 그렇다면 눈꺼풀을 떠는 것도 근육의 떨림이겠죠. 이러한 근육을 담당하는 장부가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필요해도 눈꺼풀이 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눈꺼풀 떨림은 주로 몸이 필요할 때, 그리고 장부로는 간단과 비위 기능이 갑자기 기능 저하에 빠졌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피로를 크게 덜고
간과 비위에 매우 좋은 식품 역시 이 제품 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성 피로와 무기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간이 가장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피로해서 찌꺼기 배출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장과 소장의 소화 흡수 기능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아도 역시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몸이 돌지 않으니까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겪는 각종 증상은 마그네슘 부족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길게 언급한 세 가지 진짜 원인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겪는 각종 증상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장 마그네슘 복용을 중단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마그네슘 부작용은 설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그네슘이 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하고 삼투압 작용으로 물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 부작용이 심하면 전신무력과 만성피로, 우울증, 근력자, 호흡마비, 의식장애, 심장질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무서운 증상이 생기는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마그네슘의 강하게 이완시키는 약성 때문일 겁니다. 자, 우리 몸은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적인 성질인 이완하는 힘이 강한 마그네슘을 과다 복용하면 어찌 될까요? 정서가 지나치게 다운되면서 우울증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음적인 작용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이 기혈 흐름이 느려지고 인체 근육을 과하게 이완시켜서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전신 무력이나 근력과 심장 박동력의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자, 그럼 마그네슘을 어떻게 복용해야 부작용이 안 생길까요? 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정해진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효능을 볼 수 있는 경우라도 흡수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식후 30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마그네슘이 특별히 이롭거나 해로운 체질이 있을까요? 혹시나 모든 음식과 건강식품이 반드시 체질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정상적 관점이 중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체질 상관없이 복용하셔도 됩니다. 단 마그네슘 부족보다는 다른 원인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진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을 영상 속 제품 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소개해 두었으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진솔하게 작성해 주신 분 있으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과다 복용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마그네슘 효능만 과신해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 생기는 진짜 원인도 꼭 찾으셔야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